경막 내 척수 종양 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환자가 시행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동의서 작성을 위한 의료진의 설명 과정을 보조하고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수술의 목적 및 효과. 경막 내 척수 종양의 개념. 사람의 뇌는 척수를 통해 팔, 다리와 몸통에 척추신경으로 연결됩니다. 뇌와 척수는 연막과 지주막, 경막이라는 세 겹의 뇌척수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경막 내부에는 뇌척수액이 들어있으며 척추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경막 내 척수 종양이란 경막의 안쪽에서 발생한 척수 종양으로 경막 내 척수의 종양과 경막 내 척수 내 종양으로 구분됩니다. 경막 내 척수 외 종양. 종양이 경막과 척수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로 수막이나 신경근 조직에서 기원하는데 신경근이 척수로 진입하는 부위나 척수 원추 종말근 이행부와 연결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막 내 척수의 종양은 신경초종과 수막종이 약 70%를 차지합니다. 경막 내 척수 내 종양. 종양이 척수 안쪽의 신경세포에서 발생한 것으로 종양에 따라서는 신경근을 따라 경막 외로 퍼지기도 합니다. 경막 내 척수 내 종양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성상세포종, 상위세포종, 혈관모 세포종 등이 있습니다. 척수 종양은 신경세포와 신경섬유가 존재하는 척수 부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신경 조직에 대한 압박이나 직접적인 손상으로 인해 상지 또는 하지의 통증이나 감각 이상, 근력 저하나 마비, 배뇨장애나 배변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경 증상의 발생 위험성은 경막 내 척수의 종양보다 경막 내 척수 내 종양이 더욱 높습니다. 수술의 개념. 우연히 발견된 크기가 작은 양성 척수 종양은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척수 종양은 종양이 더 커지기 전에 수술로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척수 종양은 양성 종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로 완전히 절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종양을 모두 절제하지 못하였거나 악성 종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상세포종의 경우처럼 경계가 불분명하여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보다는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수술 전 준비 사항. 혈관이 잘 발달된 종양의 경우에는 수술 중 출혈을 줄이기 위해 수술에 앞서 혈관 속으로 약물을 투여하여 혈관을 폐쇄시키는 색전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출혈과 감염, 폐렴 등의 합병증을 줄이고 수술 부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최소 수술 1-2주 전부터 금연과 금주를 해야 합니다. 수술 전날 자정부터 금식을 시작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과정이나 수술 이후에 하지 정맥에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압박 스타킹이나 압력 펌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 과정. 일반적으로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됩니다. 수술 부위에 대한 접근 방식은 종양의 발생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종양이 척수의 후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후방이나 후측방에서 접근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체의 전방이나 전측방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마취가 유도되고 환자의 자세가 고정되면 수술 부위를 소독한 다음 소독포를 덮습니다. 집도인은 피부 절개를 가한 다음 병변을 향해 접근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척추뼈 주변의 인대나 척추뼈의 일부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수막을 열고 병변을 노출시킨 후에는
종양과 주위 조직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종양과 주위 조직이 쉽게 박리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신경 손상 없이 종양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양과 주위 조직이 잘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을 함께 절제하거나 종양의 일부만 절제해야 합니다. 참고로 종양과 함께 척수나 신경근 조직을 절제하면 해당 신경이 담당하는 감각이나 운동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집도인은 신경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종양이 크거나 신경 조직과 분리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척수나 신경근 조직을 함께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종양이 경막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경막의 일부를 절제하거나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소작기로 경막을 광범위하게 소작하기도 합니다. 종양을 제거한 후에는 절개했던 수막을 다시 봉합하거나 근막 이식편을 이용하여 경막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척추 변형이나 척추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궁 성형술이나 척추 고정술, 척추 유압술 등을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한편 흉부에 위치한 종양을 전방이나 전측방으로 접근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흉막 내부의 공기와 체액 등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흉관을 삽입할 수 있으며 수술 부위에 혈액이나 체액 등이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액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수술을 모두 마무리한 후에는 절개했던 근육과 피부를 봉합합니다. 그리고 수술로 절제된 종양 조직은 병리과로 의뢰되어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데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정 소요 시간.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발생 부위와 종양의 종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서 짧게는 한두 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에서 6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취 등 수술 준비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한두 시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대부분의 수술은 특별한 문제 없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면 항생제 투여와 절대 안정을 위해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세척술이나 원인균 채취를 위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감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폐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혈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할 수 있으며 드물지만 저혈량으로 인한 쇼크나 사망, 뇌경색이나 다발성 장기 손상, 수혈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혈을 위한 시술이나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에 혈액이 고이면서 혈종이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혈종 제거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경 손상. 척수는 뇌에서 말초신경으로 연결되는 신경섬유와 척수신경이 존재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이들 조직이 자극을 받거나 손상되면 저린 증상이나 통증, 감각 변화, 마비, 배뇨장애, 성기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양과 신경 조직이 분리되지 않아서 신경근이나 척수의 일부를 절제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됩니다. 경막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환자에 따라서는 경막을 봉합한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수 부위에 발생한 척수종양을 절제하기 위해 흉막 경유 개흉술이나 흉막 외 개흉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 후 뇌척수액이 흉막 내부로 배액되면서 뇌척수의 흉막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량의 뇌척수액 누출은 저절로 흡수되고 절개 부위도 저절로 막힙니다.
하지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간의 침상 안정과 함께 뇌 척수액 배액술이나 손상 부위를 재봉합하는 수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장기, 조직 손상. 척수 종양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수술적 접근 방법이 선택되는데 그 과정에서 흉부나 복부에 위치한 장기나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잔여 종양에 의한 재발. 종양이 양성 종양에 해당하고 주위 조직과 쉽게 분리되는 경우에는 종양의 완전 제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 후 재발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종양이 주위 조직과 쉽게 분리되지 않거나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경우 또는 악성 종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종양이 다시 성장하면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나이가 들면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됩니다.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뼈 조직의 약화와 변형, 나사의 이완이나 파손, 기기 이탈 등이 발생하면 척추가 변형되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골유합 및 골편 채취 관련 합병증. 골유합을 시행한 환자 중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뼈가 유합되지 않는 불유합이나 유합체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골을 이식편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부위에서 골편을 채취한 경우에는 채취 부위의 통증이나 감염, 혈종, 인접해 있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지만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 그 외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장시간의 부동자세로 인해 하지 깊은 부위의 정맥에 혈전이 형성되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혈전이 이동하여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뇌졸중, 그리고 마취제나 항생제, 출혈이나 탈수 등에 의한 간 손상과 신장 손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사망 등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 심장질환이나 간질환,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어서 수술 이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관련 주의사항. 증상 회복. 수술 후 증상이 회복되는 양상에는 개인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 압박에 의한 통증의 경우에는 수술로 압박 원인을 제거해주면 비교적 빨리 회복될 수 있으며 오래된 통증이나 위압감, 감각 이상, 배뇨장애 등도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양에 의해 신경이 이미 손상되거나 수술 과정에서 신경 조직을 절제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됩니다. 실밥 제거. 일반적으로 실밥은 수술 10일 전후에 제거하는데 흡수되는 봉합사나 피부 접착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실밥 제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조기 착용 및 활동과 운동. 일반적으로 척추 수술 후에는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보조기 착용 기간과 활동 및 운동 가능 시기는 수술 내용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담당 의료진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 치료. 종양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거나 악성 종양으로 확인된 경우, 종양이 뇌 척수액을 따라 전이된 경우, 증상이나 질환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척수 종양은 성장하면서 신경 조직을 압박하고 손상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도 어려워지고 증상이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우연히 발견된 크기가 작은 양성 척수 종양은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도 있으며, 환자의 상태가 나쁘거나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암이 전이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요법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제 가능한 척수 종양은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치료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 수술에 사용되는 일부 기구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적용되는 특수검사 중에서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수술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의학적 데이터는 추후 임상 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막 내 척수 종양 수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